안녕하세요. 금요일이면 변함없이 찾아오는 허니민법의 요약 복습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또 새롭게 새로운 걸 또 준비하고 시작합니다. 점점 나날이 변화가 되고 발전됩니다. 우리 공부하신 분들도 점점 실력도 늘어나고 또 여러 가지 문제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향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 오늘 할 것은 이제 계약금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계약금은 양이 그렇지 많지는 않은데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파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양이 많지 않은데 시험에 많이 나온다. 반드시 맞춰줘야 될 부분들입니다.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고, 물론 이제 기본서 가면 조금 더 내용들이 많겠지만 이 정도는 기본으로 잡고 들어가죠. 자, 우선 계약금이 나오려면 그냥 주된 계약인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해서 계약금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계약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계약에 대한 것을 먼저 체크를 해봅니다. 자, 계약금 계약은 매매 등 주된 계약의 부수에서 행해지고 있는 종된 계약입니다.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주종관계 그러면 부종성, 이걸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종된 것은 주된 것의 운명을 같이 하니까 매매 등의 주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됐다 그러면 이 종된 계약인 계약금 계약도 당연히 실효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요물 계약입니다. 보통 모든 계약들은, 거의 대부분의 계약들은 낙성 계약인데 이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으로서 계약금 약정 합의만 있어서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계약금을 지급을 해야 이 계약금 계약이 성립이 된다는 거 잘 아시죠? 자, 그래서 이제 계약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금의 성질을 따져보는데, 계약금의 성질은 일단 세 가지로 나올 수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증약금이죠. 그래서 계약금은 그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이라는 게 성립됐다는 증거로서 줬다 해서 증약금인데, 언제나 계약금은 증약금의 성질을 갖습니다. 최소한의 성질이죠. 그 다음에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질 수 있는데, 이 해약금은 언제는 아니고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계약금을 걸면서 다른 약정을 해요. 즉 그 계약금은 해약금이 아니라는 약정이 있다라면 그건 해약금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거 좀 주의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의약금. 자, 의약금은 그냥 계약금 줬다고 해서 의약금이 되는 건 아니고, 의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이제 적극적인 약정, 특약이 있어야 의약금이 되는 거고, 자, 그렇게 의약금 약정을 하게 되면 그 계약금은 의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데, 그 의약금의 성질은 나중에 의약이니까 계약을 위반했다는 얘기죠. 즉 채무 불이행에 의해서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한 것으로 추정을 해주죠. 그래서 이제 계약금의 성질 세 가지. 자, 언제나 증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자, 의약금은 별도로 의약금 특약 약정이 돼야 의약금의 성질을 갖는다는 거 잡으시고,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해약금에 대한 얘기죠. 해약금. 그래서 저 해약금에 대한 계약의 해제, 그걸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자, 3번 보시게 되면 이제 해약금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하게 되는데, 자,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하면서 대금 5억 잡아놓고 5천만 원에 계약금을 걸었다. 그랬을 때 이 계약금이 이제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면서 이 계약금 가지고 해제를 할 때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이 계약금 가지고 해제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행 착수 전에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계약금 가지고 해제하는 방법은 교부자, 준 사람은 포기하고 대신에 수령자, 받은 사람은 그 배액을 상환해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더라, 그 얘기인데, 문제는 교부자, 준 사람은 포기하고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만 하면 되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수령자는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만 해서는 안 되고 배액을 제공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여기서 배액 상환. 자, 여기 같은 경우 5천만 원 받았으니까 이제 1억이겠죠. 100이니까. 자, 1억을 반드시 을한테 줘야, 즉 을이 수령을 해야지만이 이 계약이 해제되느냐, 그 문제인데,
자, 그건 아니고, 자, 이행 제공을 하면 족하지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 잘 배우셨죠? 그래서 계약금 수령자는 해제 의사표시 외에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면 족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계약금 가지고 뭐 포기하든 배액 상환해서 해제하기 위해서는 시점이 어쨌든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예요. 이제 이행 착수냐 아니냐가 문제가 될 텐데 가장 일반적인 게 바로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한 거죠. 그래서 중도금 지급한 것은 이행에 착수한 것이니까 그 중도금 지급 이후에는 더 이상 요 계약금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다. 교부한 사람이든 수령한 사람이든 그렇게 이제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행 착수 전에 자, 매수인은 포기하고 또는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면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자, 그럼 이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했을 때 효과를 보시는데, 자, 어느 해제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법정 해제 효과를 보셨죠? 법정 해제 효과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법정 해제를 하게 되면, 자, 역시 세 가지 소급적으로 그 계약은 실효가 되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주고받은 것들이 있으면 원상 회복을 하라고 그랬어요. 자, 법정 해제가 어떻게 해서 해제되는지 아시죠? 일방이 채무 불이행을 해서 상대방 측에서 그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해제하는 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해제했으니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해제했으니까 그 해제한 사람은 손해날 수 있겠죠. 여기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법정 해제가 해제의 기본이니까 법정 해제 효과 세 가지 정도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건 일방이 채무 불이행에 의해서 해제를 한 건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해제라는 것은 해약금에 의해서 해제한 거니까 누군가가 채무 불이행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부한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해서 계약을 해제한 거죠. 자, 그 해제 효과로서 첫 번째, 계약은 소급적으로 실효한다. 어떤 해제든 계약은 소급적으로 다 실효합니다. 이건 공통적인 거예요. 근데 차이 나는 것이 해약금에 의해서 해제했다는 것은 이행 착수하기 전에 했을 테니까 이행이라는 게 문제가 나올 수가 없죠. 주고받은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상회복 의무는 생기질 않는다는 거. 자, 비교하시라는 거예요. 법정 해제를 하게 되면 원상회복이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해약금에 의한 해제에서는 원상회복 의무라는 게 생길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에 의해서 해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역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는 거.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요거 비교하면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론 정리하셨으니 여기에 해당되는 또 기출 지문을 확인하면서 이제 계약금을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실까요? 첫 번째, 매매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더라도 계약금 계약은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자, 아까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의 종된 계약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된 계약이 무효 취소됐으면 계약금 계약은 그대로 효력이 없어지겠죠.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29회 때 나왔던 문제고요. 자, 2번,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이라는 얘기는 결국 이 계약금이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 걸 얘기하던데, 그 해약금의 성질은 계약금을 줬다고 해서 무조건 그 성질이 해약금이 되는 건 아니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럼 다른 약정을 했으면은 그 계약금을 걸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포기하고 해제권을 행사할 수는 없더란 얘기죠. 그래서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계약금을 수령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 매수인에게 그 배액을 이행 제공해야 하고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해야 한다? 자,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그랬죠. 틀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보시게 되면 매도인이 이행에 전혀 착수하지 않았다면, 자, 매도인은 이행 착수하지 않았어요. 근데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한 후에도 그랬죠. 자, 그러면
매도인 측에서는 이행에 전혀 착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수인 측에서는 중도금 지급했으니까 이행 착수한 거죠. 그러면 일방 당사자 쌍방 중에서 일방이 어쨌든 이행 착수했으면 양 당사자 누구든 계약금 가지고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도금을 지급한 후에도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틀린 예가 되겠죠. 자, 5번 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 해지의 경우, 자 이제 계약금 포기해서 계약을 해지했다는 것은 해약금에 의한 해지를 했다는 얘기죠. 그럼 상대방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아까 보셨죠? 이건 손해배상 청구는 문제가 나올 수가 없죠. 6번 똑같은 이제 효과 얘기인데 해약금에 기해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원상회복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오케이, 그렇죠? 이행 착수 전에 했을 테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계약금과 관련된 문제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간략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으니까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들으시고 정리하셔서 이 정도는 잡고 그 다음에 이제 1월 달부터 다시 기본서 과정 들어갈 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계약금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